SEC가 블랙록의 ETF를 반려합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날입니다. 비트코인은 달려갈래다 자빠지고 특정 알트코인들은 막 뒤도 안 들어보고 막 달려가고 또 어떤 알트코인들은 눈치 보느라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혼잡한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PCE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예상치가 4.6이었는데 3.8.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소식에 미국 주식은 막 달려갑니다.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코인은 코인도 이 소식에 땅 하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목을 잡아서 잡아뜨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SEC가 SEC가 갑자기 블랙록의 ETF 이거 문제 있다. 저리 반려 이렇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SEC가 이래도 되나? 이 소식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몇 분 만에 5%가 빠집니다. 29,500달러까지 오늘 빡 빠졌다가 자세한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오버했나 하고 다시 지금은 3만 달러 살짝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ETF 파일링 신청한 걸 부족하다 이게 한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비트코인 ETF 제출이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SEC가 나스닥과 CBOE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이 친구들이 제출한 서류 이거 명확하지가 않고 포괄적이지가 않다라고 반려를 하겠다. 다시 해와 이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블랙록이 내밀었는데 그걸 그냥 다시 해와 하고 집어 던져버리니까 게리 겐슬러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래도 되나?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시장이 일단은 당황스러워하면서 비트코인은 그냥 쫙 꺼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SEC는 교환소에 나스닥과 CBOE를 말합니다. 감시 공유 계약이 있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팟 비트코인 거래소의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물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 서류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감시 공유 계약을 하려면 감시를 하면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얼른 대조를 해서 이게 시세 조작을 하려는 그런 불법적인 움직임인지 이걸 파악을 해서 저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이걸 거래소와 함께 대조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 거래소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다. 그게 핵심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가 있다고 하면 이 ETF에 쇼트를 쳐놓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다가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이걸 그냥 매도를 쳐버리면 쇼트 가격이 팍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세 조작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코인베이스에는 KYC가 돼 있죠. 누가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팔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에도 그런 정보가 있다면 이걸 비교를 해보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도 조그만 거래소는 안 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큰 거래소여야지 시세 조작이 어렵겠죠. 조그만 거래소는 뭐 비트코인 좀 보내놓고 팍 매수 치면 가격이 떡상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뭐 감시를 아무리 해봐야 시세 조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 있는 거래소면 되겠는데 규모 있는 거래소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코인베이스? 그렇죠.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하고 이름만 적어내면 되는 건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SEC가 처음부터 그냥 트집 잡는 거다. 이거 거절하려고 맘먹고 트집을 잡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거 승인시켜 주려고 도와주는 거다. 요거 고쳐서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은 어떤가요? 이 SEC의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요걸 바꿔오세요. 근데 이게 바꿔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실현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래소랑 이런 감시 공유 계약을 할 거냐. 코인베이스. 이러면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BOE 대변인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제출 서류를 말합니다. 업데이트한 다음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 7일 정도 걸릴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 또는 자산 관리자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후 SEC는 15일 동안 공개 논평을 제출해야 합니다. 15일 안에 의견을 다시 내놔야 됩니다. 그동안 7째 날까지 다시 제출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마음에 안 들면 SEC가 다시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상한데? 하고 이것도 다시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다. 15일의 기간이 종료된 후 SEC는 제출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최대 240일이 있습니다. 중간에 연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40일 안에는 모든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물 및 선물 거래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지배력이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기회를 손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규모 있는 거래소랑 물량이 풍부한, 유동성이 많은 그런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지금으로서는 영순위인데 이 거래량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바이낸스 거래량이 훨씬 크니까. 그러면 바이낸스를 조금은 잡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렇지 당연히 코인베이스랑 해야지. 코인베이스에서 오케이를 주면 믿을 만한 코인베이스에서 오케이를 줬으니까 문제없다, 진행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코인베이스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만 한다. SEC가 지금까지 사용한 논리를 감안할 때 바이낸스는 파산해야 하고, 미국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에 코셔 장소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코셔란 유대 세력을 얘기합니다. 유대 계열 자본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SEC가 사용한 논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바이낸스의 지배력을 좀 줄이고, 유대 계열 세력, EDXM이라든지 아니면 또 코인베이스에도 블랙록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코인베이스가 좀 더 커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인데요. 이건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년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 듯 보이는데, 이렇게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그러면 바이낸스는 조금 더 시달리면서 코인베이스가 더 세를 넓혀가는 모양새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SEC가 절대적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SEC의 모든 걸 맞춰준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SEC가 절대 파워를 가진 게 아니에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SEC와 블랙록 누가 더 셀까요? SEC가 제일 무적 파워를 가진 줄 알았는데, 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게리 겐슬러가 막무가내로 믿는 구석이 있는지 막 자기 맘대로 위에서 지시를 해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블랙록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서류 하나 내밀고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딱 서류를 던져줘요. 게리 겐슬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모양새로는 납작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레리 핑크가 야, 쟤 뭐야? 이러면 그냥 게리 겐슬러 이게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이거 음모론인가? 이 게리 겐슬러가 어쨌든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하원 의원에서 이 게리 갠슬러 너무 날뛴다. 그래서 주의를 주는 듯한 하원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법위원회 위원장 짐 조든, 감독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코머, 그리고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켄리, 이 세 명이서 게리 갠슬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지난번에 우리가 요청한 자료들 왜 제출을 안 하냐? 너 마지막 경고야 하면서 좀 세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는 그동안 잘못된 편견을 갖고 증권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증권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리 갠슬러가 여러 모순되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MIT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라고 그러더니 알고랜드, 와 너무나 좋다, 미래의 우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다 이러더니 또 갑자기 알고랜드를 소송 걸어서 그냥 싹 다 씨를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바이낸스에 가서 이력서 제출하고, 아유 나 거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창펑자오님 하고 고개를 다 숙이고, 바이낸스에서 BNB 상장 계획까지 다 말해줬는데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일하겠다고 바이낸스에서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일관성 없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죠. 자, 한 예로 미국에서는 배심원 법원이 아주 많습니다. 저한테도 편지가 자주 날라와요. 배심원으로 출두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안 가면 벌금 내야 되는데 이거 한번 가면 일주일을 묶이게 돼요. 그렇다고 간다고 해서 무슨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대기만 하고 있다 집에 오고, 그냥 가서 시간만 날리다 올 때가 많은데 이거 안 가면 안 되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날 인터뷰를 하는데 가서 저는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주의자가 흑인 나오면 무조건 유죄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게리 갠슬러도 아직까지 보여준 그런 행적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반영이 된다면 아마도 밀릴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돈을 대는 배후 세력,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팀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좀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 최어, 캐비넷 포지션을 좀 바꾸자. 이대로는 다음 대선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지율이 바닥인데, 그래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1순위가 바로 옐렌입니다. 옐렌 재무부 장관.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옐렌의 후임으로는 게리 갠슬러가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와, 게리 갠슬러가 후임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거 갠슬러 내밀었다가는 바이든 완전히 물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돈 되는 사람들이 야 이거 갠슬러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갠슬러가 주장하는 거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창피하다 이거. 이 어프로치가, 그 사람이 하는 이 접근 방법이 창피하기까지 하다. embarrassed, 창피하다. 이거 안 되겠다. 갠슬러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갠슬러의 시간은 다 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리플 소송에서 지면 바로 끝이에요. 아니면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저도 문제고, 바이낸스 소송에서도 문제고, 그리고 다 잘 카바를 해도 바이든의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갠슬러가 아마 총알바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다 자기가 안고 그냥 물러서면 나중에 야 우리가 나중에 또 해결해 줄게 하고 이렇게 싹싹 또 나중에 뭔가 있을 테니까 물러서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윌 클레멘테라는 인플루언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블랙록, 피델리티, 이러한 거대 금융 세력들이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이거 좀 다시 수정해 오시면 좋겠는데요 하고 이렇게 서류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다시 재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겠죠. 거절이 된다고 하여도 싹 다 ETF가 거절이 된다고 해도 이제는 대세는 정해진 게 아닌가. The cat is out of the bag. 고양이는 벌써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제는 늦었다. 왜냐? 인스티튜션, 기관들이 벌써 우리들의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고 이 거대한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블랙록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랑해서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피델리티가, JP 모건이 우리들 주머니에 있는 코 묻은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다. 고객들이 원하니까. 고객들이 야 우리도 비트코인 사게 해줘. 안전하게 좀. 나는 지갑 같은 거 몰라. 근데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없을까? 이러는데 비트코인은 손도 대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럼 딴 데로 가고 이러니까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상품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은 대세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랙록, 피델리티 이러한 ETF가 거절이 된다고 해도 벌써 방향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모든 기관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 잠깐 삐끗하면서 돌아가거나 흔들흔들하면서 정신없이 혼란 속에 이렇게 술 취한 듯이 앞으로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네, 정신없는 하루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성공 투자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